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들의 안나입니다. 오늘은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의 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프랑스의 프로왕스 지방의 목가적인 생활을 배경으로 한 풋풋한 청년 목동의 짝사랑의 이야기를 한 폭의 맑은 수채화처럼 펼쳐낸 알퐁스 도우데의 별을 여러분 마음에 안겨드리겠습니다. 루이브롱산에서 양치기를 하던 시절 나는 몇 주일이나 내게 라브리와 함께 사람 한 명 없는 초원에서 쓸쓸히 지냈습니다. 때때로 약초를 찾는 몽두리르 수도사들이나 얼굴이 새까만 피에몽의 숫장사들이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고도 조용한 사람들로 너무나 오랫동안 홀로 지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어떤 지식도 없었고 대화 자체에 흥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주일마다 한 번씩 보름치의 식량을 농장으로부터 운반해오는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리고 농장 꼬마의 머리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젓갈색 모자가 언덕 위로 나타나면 나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아랫마을 소식, 예를 들어 누가 세례를 받았는지, 누가 결혼을 했는지 등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소식은 바로 주인집 딸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근에서 제일 아름다운 숙녀였습니다. 관심 없는 척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아가씨가 잔치에 자주 초대받는지, 새로운 구혼자가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가난한 산목동인 내가 그런 일에 관심 가진들 무엇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20살이고 스테파네타 아가씨는 내가 본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다고. 그러던 어느 일요일 나는 2주일간의 식량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늦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대미사 때문인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에는 폭풍우가 심해져 길이 나빠지는 통에 노새가 떠나지를 못해서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3시 무렵 하늘은 맑게 개이고 산은 소나기 후의 햇살 속에서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물이 부른 시냇물 소리에 섞여 노새의 방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부활절 날의 큰 종소리처럼 맑고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노새를 끌고 오는 사람은 꼬마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인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가씨였어요. 아가씨는 소나기 뒤에 서늘한 공기에 온통 두 뺨을 장밋빛으로 물들인 채로 버들바구니 사이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 꼬마는 아프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받아 자식들 집에 갔다고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노새에서 내려오며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 늦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름답기도 하시지. 아가씨는 아무리 바라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는답니다. 난 여태껏 아가씨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겨울철에 양떼를 몰고 평야로 내려와 있을 때 나는 농장에서 밥을 먹곤 했는데 활기차게 방을 가로질러가는 아가씨를 보곤 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아가씨는 하인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상당히 거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가씨가 내 앞에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그러니 내 정신이 아찔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아가씨는 식량을 바구니에서 꺼내놓고는 신기하다는 듯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답고 섬세한 치마를 조금 들어올리더니 양우리에 들어와 양가죽과 집더미로 만든 내 잠자리며 벽에 걸린 큰 외투, 지팡이, 그리고 총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에 흥미로워했죠. 그럼 당신은 여기서 혼자 사는 거예요? 불쌍하기도 해라. 항상 혼자 지내니 얼마나 지겨울까? 무얼 하면서 지내죠?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해요? 바로 당신 생각을 합니다. 스테파네트 양. 얼마나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지. 하지만 난 말 한마디 못할 만큼 당황해 있었습니다. 분명 아가씨는 그것을 눈치채고 나를 더욱더 당황하게 만들고는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연인은 가끔 당신을 만나러 오나요? 아마도 그녀는 황금빛 상냥이거나 산꼭대기를 뛰어다니는 에스테르 선녀일 거야.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는 거라든지 유령처럼 서둘러 돌아가는 것이 그녀야말로 에스테르 선녀 같았습니다. 잘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스테파네트 아가씨. 텅 빈 바구니를 싣고 그녀는 떠나갔습니다. 비탈진 오솔길 뒤로 그녀가 사라져 갈 때 노새의 발굽에 채여 구르는 자갈이 내 마음에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난 그 소리에 오랫동안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까지 나는 꿈에서 깰까봐 두려워서 감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골짜기 사이로 안개가 끼고 어두워지자 양들이 울 안으로 돌아가려고 서로 몸을 밀어댔습니다. 그때 비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와 함께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흠뻑 젖은 채 추위와 공포로 몸을 벌벌 떨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산길 슬개에서 그녀는 빗물로 불어난 소르그 강을 무리하게 건너려다 그만 빠졌던 것입니다. 이제 농장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가씨 혼자서는 지름길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나는 양떼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서 밤을 보내면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아가씨는 애가 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아가씨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7월이에요. 7월의 밤은 짧죠.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소르그 강물에 젖은 그녀의 옷과 발을 말리기 위해 나는 황급히 불을 피웠습니다. 또 우유와 치즈도 갖다 주었지요. 하지만 불쌍한 아가씨는 불을 쬐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커다란 눈물을 보자 나도 덩달아 울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밤이 다가왔습니다. 산꼭대기에는 서쪽으로 태양의 황금빛 가루와 저녁 노을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에게 안에 들어가 쉬시라고 권했습니다. 깨끗한 집 위에 아름다운 새 모피를 깔고 나는 그녀에게 편안히 주무시라고 인사한 뒤 문 밖으로 나와 앉았습니다. 신께 맹세코. 비록 혈관 속에서는 사랑의 불길이 타올랐지만 나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한쪽 구석에서 신기한 듯 기웃거리는 양들과 어느 양보다도 귀하고 순결한 양인 주인집 아가씨가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과 내가 그녀를 지킨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호련히 우리의 빗장문이 열리더니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양들이 움직여 집소리를 내고 꿈결에 울어댔을 테니까요. 아가씨는 불 곁으로 다가오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양모피로 아가씨의 어깨를 덮어주고 불을 더 세게 지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야외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면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신비스러운 세계가 고독과 고요 속에 눈을 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때 시냇물은 더 청아하게 노래하고 연못 위로 숨은 생명이 춤을 추지요. 온 산의 정령들이 자유로이 오가며 대기 속에는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이 돋아나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음과 살짝 스쳐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낮이 활발히 움직이는 생명체의 세상이라면 밤은 고요한 무생물의 세상이지요. 그래서 비록 밤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인지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오들오들 떨며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 내게 몸을 바싹 기대어 왔습니다. 한 번은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가 파도처럼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슬픈 울음소리가 끌어당기듯 우리 머리 위로 아름다운 유성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저게 뭐예요? 아가씨는 내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영혼이랍니다, 아가씨. 하고 나는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녀도 십자가를 긋더니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겨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길, 당신들 목동들은 점성술가라면서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별 근처에 살다 보니 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산 아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양가죽을 두른 채 턱을 손으로 꿰고 있는 모습은 하늘나라의 양치기 같았습니다.
어쩜 별이 저렇게 많을까?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많은 별은 난생 처음이야. 저 별들의 이름을 아나요? 물론이죠. 자, 보세요. 우리 머리 위에 떠있는 바로 별이 성야곱의 길, 은하수. 이 별들은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곧장 뻗어 있죠. 위대한 샤르마뉴 대제가 사라센 사람들과 싸울 때 길을 알려주기 위해 갈리스의 성야곱이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은 영혼의 수레, 대웅성좌랍니다. 빛나는 바퀴를 가지고 있죠. 그 앞쪽에 3개의 별은 3마리의 야수이고 세 번째 근처에 있는 작은 별이 마부랍니다.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별들이 보이나요? 저 별들은 하느님이 천국에 두길 원치 않는 영혼들입니다. 아가씨가 보시기에 조금 아래에 있는 것이 쇠스랑 또는 3인의 제왕인데 양치기들을 이 시간에 예측하는 데 쓰이죠. 우리는 저 별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자정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아래에 있는 항상 남쪽을 향해 반짝이는 별이 장드밀랑, 시리우스랍니다. 목동들 사이에는 저 별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장드밀랑이 3인의 제왕과 닭장,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따라 친구별 결혼식에 가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성질이 급한 닭장이 제일 먼저 길을 떠나 윗길로 가더랍니다. 저기 보세요. 저 위 하늘 한복판에 보이는 별이 있지요. 3인의 제왕은 아랫길로 질러서 닭장을 따라갔다는군요. 하지만 늦잠을 잔 게으름뱅이 장드밀랑은 저 뒤에 처지고 말았더랍니다. 그는 화가 나서 두 친구를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런 연유로 3인의 제왕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별은 목동별이죠. 우리가 양떼를 몰고 나가는 새벽에 그리고 양떼를 몰고 돌아오는 저녁에 저 별은 우리 앞에서 반짝인답니다. 우리는 이 별을 마글론이라고 불러요. 7년에 한 번씩 아름다운 마글론은 프로방스의 피에로, 토성을 찾아가 결혼한답니다. 어머, 별들도 결혼을 하나요? 그럼요, 아가씨. 그리고 별들의 결혼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는데 내 어깨 위로 신선하고 부드러운 것이 살포시 얹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깊이 잠이 든 아가씨의 머리였습니다. 리본과 레이스, 그리고 아가씨의 물결 같은 머리칼이 귀여운 소리를 내며 내 어깨 위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별들이 쓰러질 때까지 아가씨는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름다운 생각만을 내게 준 맑은 밤의 보호 아래 잠들어 있는 아가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양떼처럼 별들이 조용히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곱고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다 내 어깨 위에 잠든 것이라고 몇 번이고 생각했습니다.